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도 그림책 테라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나 지금 괜찮은 걸까? 입니다. 예. 항상 그렇잖아요.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나 지금 이 상태로 괜찮은 걸까? 굉장히 슬퍼서 눈물이 막 뚝뚝 흘리는데 나 괜찮은 걸까? 아니면 나 자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이 불편한데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걸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두 장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의 그림을 보시고 어느 그림이 눈에 확 들어왔는지 한번 이렇게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인지 2번인지. 이 그림을 선택하는 거는 계속 이렇게 이쪽 저쪽 들여다보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지 마시고 딱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그림이 이리 좀 와봐 하고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직관적으로 하나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그림을 한번 골라 보도록 하세요. 그림을 고르셨나요? 1번인지 2번인지 아마 고르셨을 거예요. 첫 번째 그림에 더 눈길이 가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이상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좀 불편해서 마음에 좀 담아두고 계시는 분은 1번을 고르셨어요. 2번은 왠지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괜히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냥 몸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나 이거 괜찮은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그림책을 한번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조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 분을 위해서 제가 두 권의 그림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소년이라고 하는 그림책과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아이라고 하는 그림책 두 권을 지금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똑같이 남에게 어떤 공격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남이 나에게 수근수근하게 나에게 나쁜 말을 한다던가 할 때 뭔가 가시를 세우고 왜 그러는 거야 하고서는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겉돌면서 저거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이러면서 외면하면서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가시소년처럼 가시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여기 꽃이 피는 아이처럼 조금은 구석에서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가시소년도 마찬가지로 가시를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뻗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쁜 친구일까요? 한번 책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소년입니다. 가시투성이야. 나는 가시투성이야. 가시가 굉장히 뾰족뾰족하죠. 옆에 친구들이 너무나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걸 보고 가시소년이 말하네요. 시끄러워 이 바보들아. 내 입에선 뾰족한 가시가 마구 튀어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시를 맞은 이 친구들은 막 눈물을 흘리겠죠. 나를 건드리면 가시에 찔리지. 가시에 찔린 친구들은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 눈물을 우산을 딱 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눈물을 흘리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돼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 가시소년의 가시는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생님한테 혼나면 훨씬 더 아주 크게 자라고요. 때로는 아주 많이 돋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가시를 보시면 집안에서도 이렇게 가시를 뾰족하게 세우고 있죠. 여기 그림도 보면 가시가 굉장히 많은 선인장의 그림입니다. 때로는 아주 날카롭게 하기도 해요. 많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뾰족해지기도 하고 날카롭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가시소년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가시소년처럼 행동했다거나 할 때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가시소년처럼 이렇게 가시를 날카롭게 세우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나 지금 마음이 너무 여리고 나 마음이 아프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지 마 하면서 내 방어막을 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정말 여리고 착한 친구인데 이렇게 가시를 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옆에서 건드리지 않으면 가시를 세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시소년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활짝 웃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활짝 웃고 싶어서 이렇게 치과에 가서 가시를 다 뺍니다. 이렇게 가시를 다 뺀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다음 착하게 보이는지. 나의 몸에 가시를 세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방어막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의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 그 안을 들여다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때 난 똑같이 이렇게 가시를 세우는 방식으로 내가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세우다 보면 내 몸에 온통 가시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변에서 그 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조금은 솔직하게 내가 이런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조금 표현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가시를 세우고 있는 이런 가시소년 같은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속은 정말 여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방어막을 그렇게 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해주고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꽃이 피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름달만 뜨면 온몸에 꽃이 피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보아고는 아주 먼 곳에 살아요. 학교와 아스팔트 길을 한참 걸어가면 흙길이 나오고 흙길을 한참 걷다 보면 작은 오솔길이 나오지요. 링크 보아고는 그 길 끝에 살아요. 오솔길은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구불구불하게 이어져요. 흑곰강만 건너면 이제 길은 하나뿐이지요.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론섬산 꼭대기거든요. 링크네 집 대문이 보이나요? 보이시죠? 저 끝에 바로 링크네 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론섬산 꼭대기에 사는 건 링크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링크네만 살고 있네요. 마을 사람들은 링크네 식구들이 원래 이상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론섬산 살면서 이상해졌는지 궁금해 하지요. 링크네 식구들은 저마다 한 가지씩 이상한 능력을 가졌어요. 더드 삼촌은 방울뱀을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놀고 다른 식구들은 몸의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와, 몸의 모양을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바꿀 수가 있네요. 링크는 가장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름밤이면 링크의 몸에서 꽃이 피어나거든요. 그 꽃들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달콤한 향기를 내뿜으며 아주 오래오래 피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지요.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아마 병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서 꽃이 핀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났겠죠. 하지만 링크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름달이 뜬 다음날 아침 링크의 엄마가 정성스럽게 꽃을 꺾어주면 링크는 학교에 갔답니다.
링크는 학교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생각하는 것과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지요. 하지만 아이들보다 조용했고 부끄럼도 많이 탔어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링크를 교실 맨 뒤쪽에 앉혔지요. 친구들도 링크는 식구가 이상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링크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물론 같이 놀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투스칼로사에서 엔젤리나 퀴즈라는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엔젤리나는 댄스 교실을 하는 집 아이래요. 엔젤리나는 똑똑해 보였고 예의가 발랐어요. 게다가 미소가 아주 예쁜 아이였어요. 그런데 엔젤리나는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조금 짧았어요. 오른쪽 귀에는 항상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지요. 링크는 엔젤리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요. 이렇게 몸에 꽃이 피는 링크는 엔젤리나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근데 엔젤리나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아이였고, 링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아이들이 계속 따돌리니까 저 구석에 혼자 앉게 그렇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점점 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링크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을 한다던가 하질 않고 그냥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구석에 있거나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는 아이 중에 하나도 점심시간만 되면 친구들이 밥을 다 먹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뺑 둘러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아이만 저 구석에 책상을 놔두고 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링크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것처럼 아까 가시소년처럼 이런 상황일 때 아까 여러분이 1번을 골랐던 분들이라면 내가 가시를 세우는지 아니면 링크처럼 이렇게 조용히 있는 아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링크는 그 엔젤리나가 한쪽 다리가 좀 짧았잖아요. 그래서 엔젤리나를 위해서 구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엔젤리나가 조금 쩔뚝쩔뚝거리고 가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구두를 만들어서 한쪽 굽을 조금 높게 만들어서 엔젤리나에게 선물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보름달이 떴고 엔젤리나를 만나는 날 온몸에 이렇게 꽃이 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링크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엔젤리나가 말합니다. 너는 온몸에 꽃이 피는구나. 나는 지금 이 귀를 봐. 이 귀에 내가 꽃을 꽂고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색깔이 바뀌는 꽃이 내 귀 뒤에 피어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일까봐 가시를 이렇게 돕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수덕수덕 하니까 더 나의 단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가시로 장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링크처럼 구석에 계속 숨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링크가 엔젤리나에게 나 사실 꽃이 피는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엔젤리나도 나도 사실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내가 뭔가 굉장히 큰 뭔가 비밀이고 밝히면 안 되는 단점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거나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꼭꼭 숨기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지금 수덕수덕거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야기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고른 그 분들에게는 이렇게 가시소년이라고 하는 책과 꽃이 피는 아이 이 두 권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가시소년도 너무나 좋은 책인데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서점이나 아니면은 알라딘의 중고 서적 파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파는 걸 구입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권을 꼭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나는 어떤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비밀도 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소년과 꽃이 피는 아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 그림이 확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뭔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냥 노래만 들어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눈물바다라고 하는 그림책을 추천드립니다. 서연의 눈물바다인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기 뒷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날, 예, 머피의 법칙처럼 이런 날 있죠. 억울하고 우울하고 서러운 그런 날, 있어요. 예. 슬픔이 다 씻겨 내려가게 펑펑 울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이렇게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괜찮다. 한번 속 시원히 한번 울어봐라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책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지금 시험을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노란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정말 제각각이네요. 여기 선생님이 야,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끌고 가는 아이도 있고 아주 열심히 정말 그 시험을 보는 친구도 있고 시험지를 또 먹는 친구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시험을 다 봤는지 여유롭게 있는 친구도 있고 이 주인공은 시험을 봤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애벌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밥은 다 채소입니다. 그 다음은 친구하고 싸웠는데 얘만 혼나네요. 그래서 억울해요. 짝꿍이 먼저 약 올렸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휴, 다 끝났다. 이제 집에 가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날인데 다른 엄마들은 다 우산을 가지고 아이를 마중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주인공의 엄마만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비 오는 날 엄마가 오는 날도 있었고 오지 않는 날도 있었죠. 이 친구는 엄마가 오지 않았어요. 왜 엄마가 오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자를 쓰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그 집으로 들어오는데 엄마 공룡과 아빠 공룡이 싸우고 있어요. 엄마가 당연히 아빠랑 싸웠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이에게 화를 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훌쩍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훌쩍 눈물이 났을 때 이 아이가 눈물을 막 흘리니까 그 눈물이 바다를 이렇게 이루어요. 바다를 이루고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들이 이렇게 선생님서부터 엄마 아빠까지 이 눈물 바다에 다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야호 하고선 신나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눈물을 실컷 흘리니까 스트레스가 풀렸겠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눈물에 자기 눈물 바다에 빠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건져 올립니다. 예. 그래서 이 눈물 바다는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 울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날 때는 실컷 울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눈물 바다입니다. 그래서 일본 토호대 의과대학에 아리타 히데오 교수가 있었대요. 그 교수가 한 말이 목 놓아 우는 것은 뇌를 다시 리셋을 시킨대요. 그래서 한번 정말 슬프고 정말 울고 싶을 때는 펑펑 눈물을 쏟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어떤 슬픈 날 내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한번 펑펑 울어보는 것도 뇌를 리셋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물바다, 가시소년, 꽃피는 아이, 오늘은 이렇게 3권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